안녕하십니까. IDSL 석사과정 고경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블록 프루너 Fine Grained Pruning for Large Language Models입니다. 사이테이션 수는 오늘자 기준 23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모티베이션, 컨트리뷰션과 렐트웍스를 소개드린 뒤 이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들과 실험들을 설명드리고 결론과 한계점을 말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LLM은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높은 메모리와 연산 비용이 실상에 큰 제약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스트럭처 프로닝 기법은 레이어와 헤드와 같이 콜 스크린트 단위를 사용함에 따라 높은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고, 기존 중요도 측정 방식인 블록 임펄더스와 릴레이티브 매그니튜드는 로컬 정보만 사용하여 모델 전체의 성능의 영향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한 중요도 측정 방식과 세밀한 프로닝 단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 논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MHA 블록과 MLP 블록으로 분해를 하여 세밀한 프로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퍼플렉스티 기반 블록 중요도 측정 기법으로 모델 전체를 반영해 중요 블록을 식별을 하였고, 블록 중요도 프루닝을 진행할 때 일터레이티브 프루닝 서치를 통해 성능 저하를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루닝 시에 MHA 블록을 우선 제거해 케이블 캐시 사용량을 감소를 시켰고, 그로 인해 인퍼런스 속도도 향상을 시켰습니다. 또한 다양한 모델군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우수성을 입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관련 연구로는 인퍼런스 스코어에는 대표적으로 블록 인플루언스와 릴레이티브 매그니튜드가 있습니다. 블록 인퍼런스는 블록의 입력과 출력 히든 스테이트 간의 유사도를 측정해 해당 블록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고, 릴레이티브 매그니튜드는 블록의 non 레지듀얼 출력 크기를 입력과 비교해 연산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제 프루닝에는 대표적으로 언스트럭처럴 프루닝과 스트럭처럴 프루닝이 있습니다. 언스트럭처럴 프루닝은 웨이트 매트릭스 내부의 개별 웨이트 요소를 기준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스펄스 GPT, 완다, 리아가 있습니다. 스펄스 GPT는 해시한 근사로 웨이트 중요도를 측정을 하고 낮은 값의 웨이트를 제거하는 방식이고, 완다는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의 프로덕트를 기반으로 각 웨이트의 중요도를 하고 하여 프루닝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리아는 어텐션 및 이제 피드포워드의 웨이트 매트리스에서 가장 중요도가 낮은 로우를 제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스트럭처 프루닝은 모델 구조 단위 이제 레이어, 헤드, 블록을 기준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슬라이스 GPT, 라코, 쇼트 GPT가 있습니다. 슬라이스 GPT는 PCA로 인베딩 디멘션 단위로 분산을 측정해서 분산이 작은 축을 통째로 제거하는 방식이고, 라코는 어텐션 헤드 및 피드 포워드 레이어 웨이를 클러스터링한 후 서로 유사한 요소들을 머징시키는 방법입니다. 슈얼트 GPT는 트랜스포머 단위로 블록 인플루언스 점수를 기반으로 중요도가 낮은 레이어를 제거하는 프리닝 기법을 말합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대부분의 현대 LLM은 GPT 아키텍처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다수의 트랜스포머 레이어, 인베딩 레이어, LM 헤드로 구성된 디코더 음료 모델을 말하고, 각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두 개의 중요 블럭인 MHA 블럭과 MLP 블럭으로 분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블럭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MHA 블럭의 출력인 XI-와 MLP 블럭의 출력인 XI는 두 레지드럴 블럭 구조인 MHA와 MLP 블럭에서 여기서 나온 수식일처럼 모두 동일한 계산 구조로 추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두 블록 모두 이제 레지듀얼 구조를 따라서 이제 입력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 들어가고, 이것이 다시 트랜스폼 블록에 들어가고, 이 나온 값이 아까 잔차의 값은 입력인 x인과 합쳐져 가지고 최종 출력이 나오는 형식의 계산 구조를 띱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MLP와 MH 블록을 프루닝의 최소 단위로 간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이제 기존에는 레이어 입력과 출력 간의 유사도에만 이제 의존하는 중요도 방식을 측정을 하였는데, 이는 이제 해당 레이어가 전체 모델 성능에 기여하는 정도를 간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블록 중요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퍼플렉시티를 도입을 합니다. 이로써 이제 각 블록을 마스킹한 후 해당 블록의 퍼플렉시티를 계산해 블록의 중요도를 측정을 하고, 가장 낮은 중요도의 블록은 성능 저하가 거의 없으므로 제거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 블록이 모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블록의 이제 실제 중요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일터레이티브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제 퍼플렉시티로 먼저 아까 측정해둔 그 중요도로 블록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반복을 하여 모델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들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나타냅니다. 먼저 모델 M의 L개의 레이어를 총 2L개로 2L개의 블록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M의 각 블록인 이제 MHA와 MLP에 대해서 해당 블록을 마스킹한 후에 모델 M 햇을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정된 M 햇에 대하여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 C를 통해 퍼플렉스드 P로 중요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 후에 모든 블록에 대해 중요도를 계산한 후 정렬에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가진 블록을 모델 M에서 제거를 시킵니다. 이 과정들을 반복을 해요. 임으로 정해놓은 프루닝 라티오에 이를 때까지 K번 반복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기법들에 대한 실험 결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퍼플렉스티 평가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자면 라마2에서 라마2 13빌리언이 라마2 7빌리언보다 좀 더 높은 프루닝 라티오에서 성능을 더 잘 유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 규모가 클수록 중복되는 블럭의 수가 많아져서 더 많은 블럭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여지가 커짐을 시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위키텍스트 2에서 낮은 퍼플렉시티를 보였던 모델일수록 좀 더 다양한 태스크에서 성능이 우수함을 보였는데 이는 퍼플렉시티가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신뢰되는 척도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모델에서 이제 프리닝 라티오를 달리 적용해도 안정적인 성능이 나온지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먼저 릴레이티브 매그니튜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결과를 보이고요. 일부 모델에서는 라마2 7비용 같은 모델에서는 성능이 완전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쇼르트 GPT는 이제 전반적으로 준수를 하였지만 이제 QN 1.5 13빌리언에서 14빌리언에서 보시다시피 프리닝 라티오가 이제 높아질수록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반면에 블록 프루너는 이제 높은 프루닝 라티오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이제 블록 프루너의 정교한 블록 단위 판단 방식이 성능 손실을 방지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루닝이 실제 추론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를 했는데 이제 평가 방식은 이제 각 모델이 128개의 토큰을 생성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블록 프루너가 이제 동일한 프로닝 라티오에서도 가장 큰 속도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케이블 캐시를 많이 쓰는 MH 블럭을 우선적으로 제거를 해서 같은 프로닝 라티오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프루닝 이후의 속도를 프루닝 할 때의 속도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제 블록 프루노는 이제 퍼플렉스티 계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프루닝 시간을 측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다시피 퍼플렉스티 계산에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다른 기법들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이 이터레이티브 블록 프루닝은 어차피 실행을 하면 딱 한 번만 수행되고 이후로는 앞서 보여줬던 것처럼 추론 속도가 빨라지고 성능이 잘 유지되므로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푸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성능과 출원 효율성까지 고려하면 트레이드오프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블록 프루너의 이제 대표적인 제한 기법인 블록 임펄터스와 이터러블 서치로 인한 성능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수행을 하였고요. 맨 처음에 진행했던 어블레이션은 반복 탐색을 생략을 하고 중요도가 낮은 블럭을 한 번에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표에서 보시다시피 퍼플렉시티가 이제 전체 모델 출력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블럭만 바꿔도 이제 영향이 크므로 성능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블록 단위가 아니라 레이어 단위로 프리닝을 진행을 했는데 이 또한 당연히 성능이 하락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로써 이제 레이어 내부에서 미세한 중복성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지표를 써야 이제 더 중요한 블록을 잘 찾을 수 있는지를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비교했던 방법으로는 블록 임펄턴스와 릴레이티브 매그니튜드, 그다음에 PPL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라티오에서는 이제 블록 임펄턴스와 릴레이티브 매그니튜드 둘 다 준수하였지만 이 프리뇽 라티오가 높아질수록 성능이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펄플렉시티는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 낮은 성능 이 성능 하락을 보였던 이유는 퍼플렉스티와 달리 이제 전체 모델의 영향이 반영이 안 돼서 성능이 하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LLM에서 MHA와 MLP 중 어느 블럭이 더 많이 중복되었는지 관찰하였는데요. 이제 시험은 라마2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프루닝 라티오가 17% 전까지는 MHA 블럭만 제거해도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MH 블럭이 초반에는 중복이 많았다는 뜻이고요. 17% 이후에는 성능이 급격히 하락하는 걸 보아 남은 이제 MH 블럭은 중요해서 이렇게 프루닝 성능이 급격히 하락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프루닝이 진행할 때에는 초기에는 대부분 MHA 블럭이 제거되고 점점 프루닝 할수록 MLP 블럭이 제거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제 또 같은 30% 라티오 프루닝 라티오를 정해놓고 어, 그 과정에서 MHA 블럭이 몇 프로가 줄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3빌리언 모델이 7빌리언 모델보다 더 많은 MH 블럭이 제거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제 큰 모델일수록 중복 블럭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결론과 한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블록 프루너는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MHA와 MLP 블록으로 세분화 후 프루닝해서 좀 더 정밀하게 리던던시를 포착할 수 있었고요. 퍼플렉스트 기반 중요도 방식으로 기존 방식들보다 모델 전체의 품질을 잘 반영할 수 있었고, 이터레이티브 서치로 중요도를 매번 재계산해 높은 프루닝 라티오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LLM 모델에서도 기존 프루닝 방식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말한 한계점으로는 이제 펄플렉스티 기반 프로넌 매트릭은 이제 효과가 좋지만 최적의 블록 측정 방식은 중요도 측정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였고 이 제한한 이터레이티브 프루닝 서치는 효과적이지만 이제 다른 조합의 최적화 방식이 더 나은 프루닝 순서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제한된 자원 때문에 13빌리언 이상으로는 그 실험을 하지 못했는데 이는 추후에 확장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해 두고 논문이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